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으로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 김덕후 대표와 함께 오늘장의 관심주 꼽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또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에코프로 BM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돈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는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컨센서스는 없었고 실적 추정치를 제시하는 증권사가 많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 BM 모두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숨고르는 주가 그렇게 크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곽영훈 대표님 짧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이제 이후의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황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보유해주는 컨셉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구도는요 개인 투자자의 매수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와 공매도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더 힘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비중을 조금씩 낮추었다가 추후에 다시 또 흐름이 또 좋아지면 그때 또 비중 늘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발표하고 나서는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금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제주 등극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가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보유 관점으로 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또 오늘 이 외에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그 안에서 관심주 종목 탑10 계속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2종목부터 살펴봅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효성중공업이 10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분위기 좋습니다.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과 더불어서 미국 내 공장 증설 확대에 대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전력망 교체 초입 단계로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 속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 신규 전력망 확충까지 더해지면서 장기 사이클 호황 초입 단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력기기주들 연일 실적에 대한 모멘텀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더 앞으로의 성장성에 기대하면서 강세 흐름 두드러집니다. 효성중공업 자체적으로도 증권가에서는 저가 수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실적 성장이 본격화된다. 긍정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SK증권에서는 신규 리포트를 제시하고 목표가 1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력기기주들 좋은 움직임이네요. 10위는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9위는 최근에 2차 전지 장비주들도 꿈틀대고 있죠. D&T가 오늘의 9위입니다. 하나기술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장비주들 순환 반등 속에 오늘은 D&T도 다시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6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후에 주가 급락을 했고 저점을 잡고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유상증자 흥행 여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자체적인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 LG 엔솔 합작사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노칭 장비 매출 전년 대비 무려 5배 이상이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제적인 운영 자금 확보 차원에서 유증을 한 건데 이 여파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인지 2차 전지 장비의 순환 매격 상승 이후에 추가 반등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객사가 6월부터 대규모 발주에 나서면서 장비 업체들 전반적으로도 북미 합작사 등 발주의 본격화에 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D&T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200%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키워가는 D&T가 오늘의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피팅 밸브 업체들도 조선 등 전방 산업의 호황과 맞물려서 성장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이로코리아가 8위로 최근에 주가 또 언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일단 2분기 견조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 6월 3년간 주주 환원율 50% 달성 목표를 발표하면서 더 힘을 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별도 기준 당기 순이익 30% 이상을 현금 배당하겠다. 또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취득한 자사주 전략 소각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양호한 실적에 이 주주하는 모멘텀까지 부각되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하이로코리아의 목표가를 36,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8위,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하이로코리아까지 짚어봤습니다. 10위 종목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 최근에 흐름이 좋은 효성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 이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무려 목표가 16만 원, 이 상향이 무려 74%나 됩니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는데 이만큼 좀 기대감 속에 주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아마 이제 효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특히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라든가 이런 전기 설비 관련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가장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의 변압기 수출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매출 부분들을 많이 잡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중 수출이 좀 축소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좀 손을 뻗어야겠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벤치마크가 명확하게 있는지 혹은 또 해당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그 기업과 관련된 주식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좀 간단하게 미국 주식들 몇 가지 좀 소개드리면요. 뭐 이튼 코퍼레이션도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 뭐 퀀타 이렇게 좀 세 가지 주식을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효성중공업이 조금 무리하게 추격한 듯한 모습들이 지난 한 10일 동안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현지에 있는 현지에 가서 이제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에게는 거의 가뭄의 단비 같은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좀 보셔야 되는 거죠.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LS 일렉트릭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됐을 때 혹은 이미 미국에서 선행을 하면서 가는 주식들이 있던 상황에서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라면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이 변압기 관련된 소유가 만들어지는 것도 전기차 관련된 공장들을 또 2차 전지 관련된 공장들을 설립하는 인쇼링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 순환매 조심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LS 일렉트릭은 많은 분들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다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전력기기들은 다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장기적 실적 추이를 보셨을 때 당연히 이제 대중 수출 비중이 좀 적은 종목으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LS를 조금 더 유리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세만큼 좀 유념하시자라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을 때 가장 손실을 많이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냐면 개인 투자분들입니다. 기관에서는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취지로 이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은 사실상 시장의 컨센서스가 바뀌었을 때 그만큼의 물량을 빠르게 또 회복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공매도 비율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거운 비중을 가져가시기보다는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과감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혹여 오늘 무리하게 좀 추격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좀 덜어가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장 초반 대비 효성중공업 비롯한 전력기기 관련주들 다소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좀 쉬어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수익 실현도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9위 D&T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이 장비주 내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또 장비주 내에서 순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발주가 좀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유증 이슈가 또 있기도 했어요. 괜찮을까요, D&T? 예, 이 D&T에 대해서 가장 평범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스페셜한 내용을 좀 단기적 관점에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8월 달까지는 이제 빅사이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요즘 B&T 이외에도 최근에 뭐
하나기술이라든가 원익편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코인테크 이런 종목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주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NT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셀 업체들의 증설 규모가 올해가 작년보다는 커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장비주도 주목받게 되는 거고 본격적인 수주가 현재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소화가 예상이 되면은 특히 그 DNT 같은 경우는 이번 유상증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좀 예상됐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운전 자금의 확보가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IRA 법에 인해서 미국 형제 공장들의 증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의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련된 PNT 말고도 다른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21일 날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주 긴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신주가 상장된 후에 주가가 좀 희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죠? 예, 신주 상장된 후가 언제냐면은 9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네. 올해 9월 25일부터 6개월간 주가가 낮은 구간이 만약 형성된다면 추가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짧게 좀 대응을 했을 경우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끊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결제일 기준에서 7월 24일이거든요. 그럼 7월 22일 날, 7월 주말 없다 치고 7월 22일 날 2, 3, 4, 20일 날 매수하면은 주식을 받을 수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때쯤에 한 매듭입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주가가 좀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라오면은 22일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탄력 떨어지면 한 매도를 한번 하셨다가 권리락이 있은 이후에 권리락이 있으면 7월 24일 권리락이 나오겠죠. 네. 그때 쭉 빠졌을 때 한번 매수를 또 하시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 언제까지 봐야 되냐면은 구주 청약일이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9월 5일 전에 주가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그때쯤에 한번 트레이딩 하셔도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상당히 또 이제 회사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내놔야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이벤트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 주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청약을 많이 해야 되고 실권주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트레이딩 관점 딱딱딱 끊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신주 상장 후에 6개월 이내에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위 DNT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지난달 이 주주환원 정책 이 기대감 속에 계속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배당도 그렇고 자사주 소각도 그렇고 여러 이슈가 있었어요. 역시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규 대표님? 우선 이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밸브 사업 쪽을 굉장히 많은 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장세에서도 하이로코리아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뭐 밸브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성광밴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BMT 이런 종목들도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밸브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랜트 산업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원전 이슈라든가 혹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해외 플랜트 산업 그리고 비화공 플랜트 이런 부분들을 수주를 할 때마다 동반강세가 좀 양씩 나와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보실 때는 물론 이제 실적들을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방금 언급드렸던 뭐 성광밴드나 하이로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 유사하게 성적들이 좀 견조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종목이 좀 튀는 날에는 유독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밸브가 많이 판매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뭐 산업체라든가 공장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를 또 발사를 하게 되면서 우주항공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력을 또 이겨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신사수재라든가 아니면 자재 부분들 개발 요소들이 얼마 있냐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서도 좀 돌파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오후장 들어서 좀 실시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이어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 쪽에서도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 합병이 연내는 쉽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연내 합병 절차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연내에 3사의 합병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후장 이 뉴스가 전해진 이후 셀트리온 그룹주 일제히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최근에 자사주 취득과 더불어서 좀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모멘텀이 다소 좀 부족하긴 했었거든요. 이 합병 연내에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가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강하게 움직이네요. 네. 네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기댈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내놓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기사가 나왔죠. 연내에 합병을 마무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코스피를 이전 상승을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이 강할 것이다라는 게 예전 기존의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느 게 더 강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서정진 회장의 어떤 지분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순수하게 합병을 통한 코스피 이전 상장 쪽으로 해서 포커싱해서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네. 이 종목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관심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펀더멘탈과 그런 재료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 이 합병에 대한 이슈로 앞으로의 달라진 주가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합병돼서 코스피 이전되면은 우리가 순수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한 회사로 되는 기존의 부정적 요소 해소가 되는 거고요. 이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 올해 금리 정도 2번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한번 핫하게 올라오면 셀트리온이 올라온다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좋은 모멘텀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합병 이슈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만큼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로 3사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의 움직임을 같이 지켜보면서 달라진 분위기, 합병에 대한 이슈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2시 부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2분기 영업이익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침부터 이어지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3.8%의 낙폭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한 자사주 매입을 최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마친 만큼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합병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룹주 동반해서 반응해줬습니다. 그중 제약이 가장 두드러진 모습 연출한 가운데 현재 좀 윗골이 달고 있는 가운데 10%의 상승 지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터놓은 길을 대형주들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이 일본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연이틀 유입되면서 3거래일째 양봉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폭 확대하면서 5.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하반기부터는 재고 손실 부분도 개선되고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등 시황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부장주들 돌아가면서 강한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중 ISC는 SKC에 인수되기 전에 유상증자가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 급락했지만 이틀 사이 이를 모두 만회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돌파한 가운데 20% 급등하면서 6만 1,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당첨이 있는 날이죠. 한국경제TV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들 꼽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관망하면서 숨 고르는 가운데 그 안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는 종목 안에서도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7위 종목입니다. 갇혀있는 주가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LNC바이오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피부, 연골, 인대 등 인체 조직 이식제 제품군들의 성장, 이 정형외과, 성형외과로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그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사업 국책과제의 메가카티가 최종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면서 이 메가카티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메가카티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고요. 큐렉소 2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 큐렉소와의 시너지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적으로도 성장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식제 부문의 매출은 증가하고 또 메가카티의 중국 공략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LNC바이오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7위입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협력사 가온칩스가 오늘의 6위입니다. 반도체 디자인 전문 업체로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알려져 있죠. 일단 디자인 솔루션이란 무엇이냐? 이 팹리스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면 그걸 파운드리 공정에 맞게 최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슈에 가온칩스의 주가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근에 서버용 AI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고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업체의 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 4나노 공정 양산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비메모리 관련주들 주가 동반 강세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움직임에 이 고성장 차량용 AI 매출 비중 확대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가온칩스 최근에 계속해서 같이 주가 꿈틀댔는데요.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도 양산 매출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다. 또 신규 고객사 확보가 주목되면서 최근 좀 차익 실현과 함께 주가 변동성은 있었는데요.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6위 가온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곽연 대표님 7위 LNC바이오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주가는 다소 이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모멘텀은 계속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좀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에 쏙 박히지는 않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요거를 한번 다 이렇게 한번 헤쳐보면은 포인트가 하나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듯하면서도 안 빠지고 맞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꾸 밑골이 달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우리 또 앵커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연골 손상 치료제 메가카티 요 부분, 요거는요, 기존의 시술 가격에서 큰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이런 관련된 시술이요, 이 카티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카티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요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요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메가카티의 시술비가 600만 원. 그리고 그 동사의 또 판매 단가가 250만 원 정도로 현재로서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또 승인이 나고 허가가 나고 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이게 그 상용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또 이렇게 진출하지 않습니까? 침투율 1%만 돼도 매출액이 600억이 나오거든요. 네. 지난해 매출액보다 상회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떨어집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만 진출해도 LNC 바이오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LNC 바이오 현재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C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메가카티 성장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이 지난주에 이 신고가 기록 후에 조금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어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일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지난주에 아마 이제 LX세미콘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드리면서 시스템 반도체 소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어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라든가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과도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기서 실제로 제조부터 그리고 테스트까지 모든 공정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손을 많이 내밀고 있었죠. 특히 이제 우리가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게 현대차에서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팹리스 쪽에서 투자를 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동차 부분들도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이 적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인 어떤 내부적인 시설들까지도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콕핏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들이 앉는 자리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에서 처리해야 되는 역량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들이 계속 강세가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이 시스템 반도체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D램 가격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간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석정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단기적 조정도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월가나 아니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빅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격은 있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셨던 분들은 좀 비중 조절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세가 좀 나오거나 혹은 상승세가 좀 강한 날은 조금 우회하셨다가 조금 조정 이후에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는 좀 수익 실현도 유효하고 또 신규를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을 좀 엿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장의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오늘의 5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시총 상위존에서 포스코홀딩스가 탄력적입니다. 오늘의 5위를 차지했네요.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가 있었죠. 2030년까지 리튬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대한 원료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매출 62조 원을 달성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차세대 소재 9,400톤의 이 생산을 목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올해 그룹사 리튬 상업 생산 원년이 기대된다는데요. 3년간 그룹 전체의 투자비의 46%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2026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익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대표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포부, 2차 전지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료부터 리사이클링까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확장 기대를 키우면서 오늘 주가도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업적으로도 철강값이 조금씩 회복을 되고 있고 또 리튬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업의 회복, 신성장 동력에 대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각되는 오늘의 5위 포스코홀딩스 강한 흐름으로 더 지켜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최근에 전력기계, 건설기계 쪽 흐름 좋죠. 그 안에서 두산밥켓이 4위입니다. 역대 최고가를 격신하고 있고요. 기관의 탄탄한 수급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도 호실적 전망과 함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동반 상승세인데요.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들 아실 겁니다. 북미 시장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다만 마무리된 줄 알았던 오버행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주가도 다소 꺾였었죠.
대주주 지분 5% 매각으로 투심이 위축됐었고 추가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업 가치 향후 성장성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원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뉴스도 오늘 더해지면서 주가에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죠. 오늘의 4위 두산마켓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오늘의 3위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견조한 흐름이죠. 외국인 매수가 탄탄하게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전망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수주가 탄탄합니다. 그룹사 물량이 확대되면서 수주 잔고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년 하반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오만, 칠레에서의 수주 사업, 이 수소 사업에 대한 수주를 목표로 신사업 부문에서도 점진적인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주 좋고 안정적인 실적, 여기에 신성장 동력 가시화 기대까지 또 연내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 발표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 12조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증권가에서도 2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한 양호한 실적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지 오늘의 3위 기록했네요.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포스코홀딩스 오늘의 탄력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밸류데이에서 잡은 매출 작년보다 50% 넘게 상향을 하면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탈바꿈할 텐데 2차 전지 기업으로서의 포스코홀딩스 매력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강영훈 대표님? 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기존의 그 철강주의 개념이 컸습니다만 이제는 2차 전지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함께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포스코홀딩스 외에 홀딩스가 지주사니까 그 지분 가치 반영에 따른 기업의 가치 상승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쉽게 말씀드리면 더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2분기 실적 좋고 본업이 턴어라운드하고 신사업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계열사들의 흐름을 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실적은 조금 약했습니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워렌 버핏이 종합상사주식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보셔야 되고 이 포스코 DX 기존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잘 되면 시스템 통합업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포스코 DX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또 포스코 퓨처엠도 당연히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40만 넘어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업이 철강 쪽이 좀 잘 되고 그밖에 이제 기타 자회사들의 수익성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주가 상승에 따라서 지분가치 반영이 된다면 포스코 홀딩스만 소외돼서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번에 이렇게 수익을 남겼다는 개념보다는 꾸준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스코 그 홀딩스사 중에서 이 시스템 통합업체 중에서 가장 핫한 게 포스코 DX잖아요. 왜 가장 포스코 DX가 핫할까요? 포스코 그룹이 가장 핫하게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는 당연히 포트에 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두산 밥캣도 전략을 세워볼까요? 건설기계 부문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보유자 관점에서 쭉 보유 괜찮을까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먼저 밥켓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72% 정도 되고 있는데 캐터필러가 지금 오늘 장세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현재 플랜트 사업이나 아니면 신사업,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뉴딜, 어떤 이제 착공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두산밥켓을 무리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원인은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에서 회자가 되는 원인도 결국은 지금 현재 폴란드 현재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많이 높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번에 1분기 매출도 마찬가지로 유럽, 중동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이 마찬가지로 16% 정도 이렇게 견인을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꼭 미국 눈치만 보고 따라가는 게 두산밥켓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앞에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플랜트 산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발로 묶여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3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면서 이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양새인데 현 시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박영현 대표님? 네, 긍정적인 부분은 이미 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연간 지금 목표로 하는 12조 원의 수주 이런 부분 가이던스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 결과가 하반기에 이제 주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추가적인 또 이렇게 또 어떤 내용들 안건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제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뭔가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그 새로운 또 기업 성장을 또 이렇게 자아낼 수 있는 안건들이 또 추후에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그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는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7월 6일자에 나온 내용을 좀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인도 그 중앙정보국에서 로비스트 산재의 반달아 뇌물 사건 관련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연루 의심에 한국 사법 요청을 했거든요. 사법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서 매수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지님의 댓글입니다. 셀트리온 형제 올라오니까 에코 형제들 서서히 내려가네요 라고 아까 장 초반에 달아주셨어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에만 집중했는데 오히려 셀트리온 그룹이 더 큰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살짝 옮겨갔는데요. 에코프로는 실적반은 전후의 음봉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빠르게 달아오른 만큼 조금은 탄력이 약해진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만님의 댓글입니다. 이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갈 듯 하던데라는 의견이었어요. 2차전지 실적 확인과 제약바이오 뉴스 투척, 바톤 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주주분들 진짜 오래 기다리고 계신데 하반기에는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핫바님의 의견입니다. 이수페타는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반등이네요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반도체 중소형주 가운데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오늘은 다른 친구들에게 자리를 좀 내줬었지만 기관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다시 강한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지금 7%까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K뱅크님의 댓글입니다. 이 하나오션 폭락이란 댓글이었는데요. 이 하나오션의 긴 윗꼬리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오늘도 장중 강세를 이어가면서 10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11%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한 채 2%의 빨간불만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조선주들에게 이 대장 자리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과 함께 이슈가 연달아 나오면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댓글 남겨주셨어요. 잠시 후에 당첨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우스는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갔던 하루입니다. 대망의 2위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도 견조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1분기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서 2분기는 흑자 기조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수주 모멘텀, 지금 카타르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올해 목표 달성 무난할 것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기수주한 대형 컨테이너선 매출 이식의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정비 감소, 마진 증가에 힘입어서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삼성중공업,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높여잡고 있네요. 오늘의 2위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오늘의 1위 LG전자도 그렇고 미래가치, 미래사업전략 목표를 발표하면서 오늘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대망의 1위 LG전자, 2030년까지 50조를 투자하고 스마트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비전을 선포하면서 또 2030년까지 매출 목표 100조를 선언하면서 그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비하드웨어 부문, 또 기업 간 거래 B2B, 또 신사업 동력 확보 이렇게 세대 축으로 2030년까지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또 10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비전을 세운 건데요. 2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양호하게 발표했고 특히나 전장 부분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도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LG전자 미래 목표와 더불어서 더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의 대망의 1위였습니다. 자, 2위 삼성중공업
김덕호 대표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조선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사실 조선주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뜨게 된 거는 이제 지난 6월 무역 수출 동향 때문에 올라간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선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잘 보였죠. 98%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고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수주량을 이제 영국 조사기관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이 지금 여전히 조선 수주량은 1위로 지금 220만 CGT 정도를 받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적었습니다. 38만 CG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선박 대수도 척수도 좀 적고 뭐 컨테이너량도 좀 적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조선 정도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려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굳이 추격 매수하지 마시자 이런 장세에서는 공매도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여전히 조선주들의 매력 포인트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기술력들에서 특히 친환경 소재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오늘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도 이번에 이제 소나 음악 분석 기술 이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ESG 경영 부분에서의 재평가를 또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 혹여라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삼성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 우량주를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이제 내가 종목 자체를 좀 무겁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배당도 보시면서 종목을 대응하시거나 혹은 가볍게 가져가시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취재기자도 전화 연결 통해서 내용 전해드렸었죠. LG전자 올 한 해 워낙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주 고점 찍고 지금 10% 가까이 조정받은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LG전자 이런 주식 안 사면 어떤 주식 사는가 이런 또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송 금요일 할 때도 LG전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빠졌습니다. 그거는 타이밍을 잘 보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딱 그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과 고점을 딱 연결했을 때 딱 중간 포인트거든요. 분할해서 모아가시면 되고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전장가치 사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LG 마그나의 멕시코 공장 가동 본격화,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도 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B2C에서 B2B 중심의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3분기 실적 안 좋은 건 예상했었고요.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예상을 했었고 3분기 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된다. 오늘부터 종가부터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짧게 보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도 간단하게 LG전자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LG전자가 이번에 이제 미래비전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들은 좀 많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들 개선이 많을 것이다, B2B는 많을 것이다 얘기는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IoT 부분들 개선세가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 종목의 비중을 높이시기보다는 가볍게 분산하시자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조정 올 때마다 매수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5위 포스코홀딩스부터 1위 LG전자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실시간 유튜브 베스트 댓글 달아주신 분 오늘 당첨자 또 선정을 하는 날입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선정되셨는지 박소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 당첨자는 유리지님입니다. 오늘 세트리온 합병 뉴스 빠르게 남겨주신 거 봤는데요. 와우라이브@wow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영원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